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00명대 1,316명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만 1,236명, 해외 발생은 80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서울 495명, 경기 396명, 인천 72명. 이래서 수도권에서 963명이 나왔고요.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5였는데 1.3으로 높아졌습니다. 비수도권은요. 부산 53명, 충남 51명, 제주 30명, 대전 28명 등 비수도권에서 273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을 총 합해보면 1,236명 중에 수도권에서 963명, 비수도권에서 273명이 나온 건데요. 수도권의 비중이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7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이 줄어서 이제 누적 148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2명이 늘었습니다. 2,03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 발생 상황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이 정도 추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강조해 드렸듯이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이제 고여 있는 바이러스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이제 대거 이제 검사장에 나가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이나 광역지자체 같은 곳에서도 검사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에 고여있던 바이러스 밀도가 검사 결과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1,000명대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제 만약에 이 추세가 잡히지 않으면은 다음 주까지도 이런 트렌드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게 되면 이 숫자들이 한 2주 정도 뒤에는 좀 잡힐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확진 환자의 숫자는 사실은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우리가 활동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거든요. 지난 1년 6개월의 경험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말 그리고 그 다다음 주 수목금토의 확진 환자 결과에는 지금 우리의 이 행동의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굉장히 꽉 조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시민들도 지금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늦으면 다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요. 사실은 또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정우경 청장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달 말에 이런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네,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사실은 설대우 교수님과 제가 하다가 이러다가 1,000명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1, 2주 전에 이미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재갑 교수님께서 이번 주 초에 나와서 이 상태대로라면 1,000명 이상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한 다음 날 바로 수요일이 되니까 1,000명 이상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가 이제 계속 되면은 당연히 이달 말 정도가 되면은 2,000명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이라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그널이 좀 빨리 왔던 겁니다. 시그널이 좀 빨리 와서 1,00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딱 나왔고 그래서 방역당국도 그 1,000명 이상이라는 확진 환자 숫자에 경각심을 가지고 발빠르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게 되었고 또 시민들도 경각심의 수준이 확 높아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시간을 더 보내기보다는 지금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처럼 무방비로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백신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겁을 좀 많이 드렸으니까 정은경 청장이나 방역당국 또 많은 전문가들이 겁을 좀 드렸으니까 저는 조금 이제 안심시키는 말씀을 해보자면 확실히 작년 12월 25일에
1,200명 이상이 나왔던 상황이랑 지금 확진 환자 숫자가 1,300명 이상 나오지만은 상황은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이제 가장 이제 또렷한 다른 게 무엇이냐면은 위중증 환자가 5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2명 사망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트렌드기보다는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줄어드는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확진 환자들이 1,000명 나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쯤 되면은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트렌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걸 방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이 병상 등을 포함한 의료 대응의 측면에서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망자 숫자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년 12월 겨울 유행과 지금은 백신 접종, 그러니까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한 것 때문에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기고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50대부터 백신 접종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몇 차례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1차 접종이 완료된 사람이 숫자로 치면 대략 몇 명 정도인가요? 백신 접종? 네, 숫자로 치면 지금 1,550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인구 대비 30.2% 정도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백신들을 계속 쟁여놓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매일매일 백신 접종은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신청하신 고령자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공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화이자 접종을 예방접종 센터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달 중순 이후에 준비가 되면은 병의원에서도 화이자 백신 등을 접종할 예정이고, 그리고 월 말부터는 모더나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그 순차적으로 들어온 모더나 백신을 쌓아두었다가 5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자 숫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질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한창 5, 6월 그때 백신 접종이 막 일어났을 때는 하루에 막 100만 명 정도도 접종을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정체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2일부터 2주 동안 적용이 되는데요. 새 거리 두기 개편안 중에는 최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행 금지에 준하는 조치인데 4단계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짚어주시죠. 네, 이 통행 금지라고 하면은 약간 좀 겁주는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4단계를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행 금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어제도 한두 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사적 모임의 인원수가 대폭 제한이 됩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6개월 이상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숫자가 더 줄어가지고 6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요. 기존처럼.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실 두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사적 모임의 의미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후 6시 이후에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웬만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을 가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유흥업소, 원칙적으로는 일부 유흥업소, 그리고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영업은 가능하되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유흥업소 중에서 클럽이라던가 아니면 감성주점이라던가 이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서 영업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한 안을 보니까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의 4단계는 사실은 업장의 영업 제한은 많이
이제 허술했거든요. 네. 느슨한 방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개편된 거리두기의 이제 취지 자체가 가능한 한 업장의 문을 닫지 않고서 방역을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도 가장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몇 종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10시까지라도 영업을 해주게 하자라는 취지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지난 6개월간 영업이 금지되었던 유흥시설 전체를 다 이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엄밀하게 말하면 4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4단계보다도 좀 더 강화된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또 이제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네. 이틀 사흘 혹은 사흘 이틀씩 섞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이제 전면 비대면 수업이 4단계에서는 원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혹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그 운용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칙은 전면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관련한 내용을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방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의 미추홀 초등학교 같은 곳에서 확진자가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을 포함한 확진 환자들이 이제 나온 사례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원가를 중심으로도 네. 확진 환자들이 나온 사례가 수도권에서 서울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이제 웬만하면은 비대면 수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불거졌기 때문에 뭐 교육 격차라든가 돌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전면 수업 대면 수업을 좀 예. 대면 수업의 비중을 좀 늘리자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해서 푸시를 해왔었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완전 대면 수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아 놓았었는데 예.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2주 혹은 방학 전까지는 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수업, 전면 비대면 수업 혹은 비대면 수업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좀 더 살펴보면 어제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는 일단은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뭐 전면 등교 2학기는 9월 정도니까 9월은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져서 전면 등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단서를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4단계, 3단계 단계면 비대면 수업이나 혹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섞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교육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교육부에서 이제 단서를 달았는데 이제 8월 말까지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로 잡혀가지고 수도권의 상황이 2단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전면 대면 수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학기 때는 대면 수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수준에서 유행이 분명히 잡힐 것이거든요. 네. 네, 물론 거기에는 방역 당국이 꽉 조이는 것에 더해서 이제 시민들이 동참해 주시는 것이 이제 달려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방역 단계면 7월 말 정도가 되면 확진 환자 숫자가 눈에 띄게 줄 것이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또 백신 접종까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은 9월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쯤 되면은 수도권이 1단계 혹은 2단계 정도의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2학기 때는 전면 대면 수업으로 가는 것이죠. 무리 없다. 네,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부모님들도 지금 뭐 돌봄 등등의 여러 가지 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네. 머릿속에 가득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 2주간은 전면 비대면 수업이 수도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기조가 방학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참고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확산세를 빨리 잡기 위해서 역학조사 검사 건수 늘리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역학조사를 늘린다는 것,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지금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명 이상 이렇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가 충분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어제 본 VCR은 이제 그 역학조사관 중에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으로 뭐 이제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하고 CCTV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확충되거나 혹은 지원되는 여러 가지 인력들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학조사 인력이 여전히 지금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넘기는데 또 한 번 수고를 해주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쌓인 노하우로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이재갑 교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백신 접종에 투입되는 인력과 역학조사에 투입되는 인력, 그러니까 방역 인력이 사실은 겹치는 인력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행 상황이 이렇게 계속 좋지 않아서 방역이나 역학조사에 공무원들을 포함한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면은 백신에 투입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관리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7월 말에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지금의 유행 상황을 좀 잡아야 되는 좀 급한 마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인터넷상에서 요새 돌고 있는 얘기인데 백신 영향으로 치명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려도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가 많으니까 코로나19 독감처럼 관리하면서 살자라는 주장을 하는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영국은 백신 접종 대상인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한 번 이상 접종을 했고 2번 이상 접종한 비율도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한 분들이 성인 인구, 뭐 전체 인구의 한 75%, 80% 정도 되는 상황인데 확진 환자가 일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저나 또 설대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여러 가지 방안과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지금은 60세 이상 고령층 30% 정도만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이제 750만 회분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치명률 통계로도 확인될 수 있는데 계절 독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치명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1000명 중에 1명 사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0.1% 정도의 치명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고령층이 백신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서 많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가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100명이면 그중에 1명 이상은 사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의 백신 접종 수준으로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코로나19를 계절 독감 취급하는 건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좀 잘 모르는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은경 청장도 치명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서 그 독감처럼 취급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어요. 정은경 청장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짜증이 지금 이만큼 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백신 접종에다가 지금 20대, 30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생활방역 잘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또다시 지금 전 국민이 지금 고통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안 잡히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금 여름 특수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는 좀 하지 맙시다.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방역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때다. 그리고 저희가 차근차근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전략에 대해서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 저도 이걸 SNS상에서 저도 봤거든요. 뭐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10초 만에 감염이 된다라는 얘기가 카카오톡으로 저도 받았거든요. 네, 마스크를 써서 10초 만에 감염, 20초 만에 감염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 10초 만에 감염, 20초 만에 감염, 그것도 좀 과장된 뉴스이긴 한데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이러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사람 옆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한 1분도 못 되는 시간 동안 있었더니 감염 사례가 나왔더라. 근데 실제로 그 감염 사례 나온 분이 이 사람한테 감염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았으니까 다른 데서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와전에 돼가지고 네.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10초 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더라고 하는 가짜뉴스로 포장이 되어가지고 유포가 되는데 그런 가짜뉴스 퍼뜨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가짜뉴스 받으시면은 예.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설대우 교수님께서 진짜 그 재미있는 비유를 드셨잖아요. 정확한 비유를. 예. 개가 아무리 돌연변이를 일으켜도 호랑이나 사자가 될 수 없듯이 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돌연변이를 일으켜도 뭐 마스크를 뚫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왔던 대로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고 2m 이상 거리두기 하고 3밀 조건 최대한 조심하면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백신 접종 잘하면 네. 충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외국의 통계로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 유튜브 댓글로 가짜뉴스와 관련된 제보를 좀 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다뤄서 사실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델타 변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면 미국에서는 신규 감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됐다라는 CDC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방금 이제 그 브리핑 중에서 예.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이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예. 그냥 뭐 정부가 잘못했다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좀 민망하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슬쩍 집어넣었는데 자 지금 확진 환자들을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변이 바이러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방역 당국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10% 정도 수준이에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수도권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니라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량과 접촉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도권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그 10% 정도 남아있는 델타 바이러스의 비율이 미국이나 혹은 영국처럼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있죠. 그래서 정은경 청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그 며칠 전에 이재갑 예. 교수님께서도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종은 아니지만 이런 유행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런 대목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결과는 아니다라는 게 과학적인 인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본 방역 수칙 안 지키고 거리두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 이야기하시니까 예. 제가 그 재미있는 대비가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방역 수장인 파우치 소장이 한 얘기예요. 파우치 소장이 그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이 두 개의 미국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미국이 백신을 많이 접종한 주와 백신을 많이 접종하지 않은 주 사이에 또렷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먼트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8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해 성인 인구의 80% 정도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칸소주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만 백신을 접종했어요. 예. 자, 그랬더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자,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얀센 백신을 80% 이상 맞은 버먼트 주에서는 10만 명당 1명 나와요. 바이러스 확진자가. 예. 그런데 백신을 30% 정도밖에 안 맞은 아칸소 주에서는 10만 명당 16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6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백신을 많이 접종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렷하게 지금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지금 확진 환자가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보니까 영국이 3만 명 넘게 나오는 이유로는 그 유로파 축구 있죠. 그거 하는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마스크를 다 하나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지키기 사실은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확진 환자 숫자는 3만 명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고령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젊은 사람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80% 이상 접종한 탓입니다. 그래서 영국 상황을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반신반의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국가의 실험이 어떻게 진행될지. 근데 영국이 성공하면 우리도 80% 이상 백신을 접종하면 여러 가지 옵션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 계속해서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정확하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